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000명을 넘었습니다. 창녕에 있는 한 공장에서는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시가 남창원 농협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언제 얼마나 받을지 미지수입니다. 지자체 구상금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수된 곳은 없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남과 울산의 지역혁신 플랫폼 대표 사업인 동유대학 현장을 찾아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울경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진정한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지역민 통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18일 경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창원과 김해뿐만 아니라 창녕과 통영, 거제, 고성, 사천 등 곳곳에서 산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녕에 있는 한 공장에서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17일 오후 6시 기준 경남의 백신 접종률은 46.5%입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대상자는 예약된 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가 집단 감염을 일으킨 남창원 농협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언제 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네,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던 40대 확진자에게 창원시가 3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 소송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남창원 농협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 약 2만 명의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와 격리 비용 등입니다.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약 2만 명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이번 사태가 많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창원시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40대 확진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집회 참가를 숨겼던 확진자의 주변 7명이 감염됐습니다. 다니던 공장 직원들과 두 자녀의 학교 학생 등 모두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 확진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창원시가 냈던 3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이 열립니다. 문제는 소송이 끝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고의성이나 인과관계 등이 파악돼야 하는데 입증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입증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선별진료소가 뭐 때문에 추가로 됐다, 얼마나 추가됐다, 그다음에 진단검사비가 얼마가 추가됐다라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증거를 다 제출해야 되고요. 뭐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입증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대구시가 신천지에 약 1,000억 원을,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줄을 잇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수된 곳은 없습니다. 또 수억 원대의 구상금을 청구해도 법리적 검토를 거치면 실제 환수될 금액은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광역철도망 연결이었던 만큼 부울경은 기뻐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민 통합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오는 2028년까지 만들어집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경남,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631억 원이 투입되는 부울경 광역철도는 노포에서 출발해 양산 웅상 지역, 울산 무거동과 KTX 울산역을 잇는 총 길이 50km,
25개 정거장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산시는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 양산선과 동남권 순환광역철도까지 들어서면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순환철도망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소 72분은 걸렸던 지역 간 이동 시간이 60분으로 줄어들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 또 하나의 행정권이 될 수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앞으로 부산과 울산과 경남과 힘을 모아서 더욱더 가열차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인프라 구축만큼이나 더 중요한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 동남권 메가시티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시민이 체감하기는 모호한 상황. 전문가들은 행정이 주도하는 메가시티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위에서 무조건 주도하게 될 경우에 겉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사실 시너지 통합 효과가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 울산, 경남에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리더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호 합의된 공감대를 조금 가질 필요가 있고. 지난 4월 기준 부울경 인구는 782만 명. 인구 1000만 메가시티로의 발돋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가 항공 MRO 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 MRO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사천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장과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요.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정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지역별로 특화 분야 육성을 유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엔 사천은 기체 중정비와 군수,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업체 유치를 콕 집어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인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부는 과거 카이를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서부 경남 지역을 MRO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도와 사천시 등은 사천 MRO 기반 구축에 그동안 4,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분산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사천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돈이 안 되는 것은 사천공항에서, 돈이 되는 것은 즉 고부가가치 사업은 인천공항에서 수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해외 복합 MRO 업체 유치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기 정비업체인 IAI와 MOA를 맺었는데 이는 자본의 해외 유출은 물론 국내 항공 MRO 기술 발전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력 양성이나 기술 발전 단계 없이 외국의 완성업체를 데리고 와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사례에도 맞지 않고 현재 해외로 국부 유출을 포함한 우리는 둘러리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해외 복합 정비업체가 소득을 갖는. 또 인천의 사업 추진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관기관들은 이러한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강경투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별 특화 사업 육성은 허울 좋은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걸음마 단계인 사천 지역 MRO 사업을 몰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필요한 어떠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온몸으로 규탄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로 나갔던 국내 항공사 정비 물량을 사천으로 유입되게끔 지원책을 마련하고 인천 MRO에서도 사천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등 양지역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MRO는 그동안 사천을 넘어 서부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실상 항공 MRO 산업을 쪼개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남과 울산의 지역혁신 플랫폼 대표 사업인 공유대학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 부총리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조원경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과 만나 지난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울산까지 확대된 2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지역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권한대행도 대학 교육과 기업 간의 협력에 경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유대학은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 전략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공급하는 공유형 대학 모델입니다. 지방대학이 연합해 지역 전략 사업 수요에 맞는 공통교양 플랫폼과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개별 학교 학위와 공유대학 인증을 동시에 받습니다. 경남에서는 진주 경상국립대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4일간 거창에서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거창군은 공공시설을 폐쇄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체육과 문화시설, 거창항 노화 힐링랜드 등 78곳의 공공시설과 438곳의 경로당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사와 교육 등을 중단하고 오는 20일까지 가조면 사무소 앞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나 개인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네, 고성군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18일 고성공룡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군은 승강기안전공단 임직원의 공룡 엑스포 단체 관람 시 각종 행정 지원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승강기안전공단도 지역의 공룡 엑스포를 홍보하고 엑스포 행사장에서 승강기 안전체험장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펀드를 통해 의료 분야 스타트업에 5억 원을 투자합니다. 시는 18일 사이버네틱스 이미징 시스템즈와 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기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이미징 시스템즈도 울산 본사를 창원으로 옮기고 신규 채용 때 창원 시민을 우선 채용하게 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인 지멘스 코리아와 손을 잡고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18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토마스 슈미드 지멘스 코리아 부문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4차 산업 관련 선진 기술과 지식을 교환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활성화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창녕 우천리 상월 안지골 고분군에서 다수의 가야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8개의 수열식 석광묘가 확인됐으며 창녕군은 102호와 104, 105호 석광묘는 호석과 주구를 갖춘 소형 봉토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주구에서는 창녕 양식의 토기가 대량 출토됐으며 유물 양상으로 안지골 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에 걸쳐 조성된 고분군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이번 문화재청 긴급 발굴조사와 군 자체 예산으로 진행 중인 77호분의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롯 가수 이명웅 씨의 팬클럽 영웅시대 창원이 경남적십자사에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팬클럽은 이명웅이 데뷔한 달을 맞아 창원시 선별진료소 의료진 지원을 위한 기부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팬클럽 측은 이명욱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회원들도 자발적으로 봉사와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80만 원으로 다음 달 초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3일 이전 입사자이고 비공영제가 적용되는 4개 업체 408명입니다. 김해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2013년 이전에 만들어진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제도 연도와 형식에 따라 트랙터는 최대 2,249만 원까지, 콤바인은 1,3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폐차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